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으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왜 그리도 아둥바둥 살아온 것인지 안타깝다는 생각만 드네요. 글재주가 없어 내용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으나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성이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저는 그 딸을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 크게 힘든 건 없었기에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어요. 살면서 재혼 이야기가 몇 번 오간 적도 있었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딸을 키우다 보니 제가 재혼하게 되면 혹시라도 딸이 눈칫밥이라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돈 걱정은 없었기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우리 아들은 그리 됐어도 너는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우리 손녀 잘 좀 부탁한다. 라며 제게 재산 일부를 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고모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놨었기에 딸과 둘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니까요. 사람 일 모르는 거 아니겠니?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그리도 잘했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해주겠냐? 혹시 살다가 좋은 짝 나오면 재혼도 하고 그렇게 살거라. 아직 한참 젊은데 그리 살 순 없는 노릇 아니겠니? 시아버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어떤 분들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분들의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와닿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버님, 그이 그렇게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 수아랑 의지하면서 살까 해요. 재혼 잘못해서 괜히 우리 수아 눈칫밥이라도 먹으면 그것도 할 짓이 아니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던 시아버님께서 당부하듯 입을 여셨는데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인생도 참 중요한 거다. 너무 자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네 행복도 생각하며 살거라. 그동안 너 사는 거 보면 남편이랑 자식한테 너무 희생만 하고 살았잖니? 그렇게 나이 들면 후회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간간히 네 인생을 찾아서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야. 자식이 귀한 건 알지만 자식이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니? 그 뒤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재산 일부를 주셨습니다. 이건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해줬던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이다. 자식들보다 네가 우릴 더 챙기고 아꼈잖니? 넌 우리 자식이나 매 한 가지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너 가고 나면 우리도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시아버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께서는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랑 연락은 하고 지내도 되잖아. 그동안 자식보다 더 살갑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우리가 놔줘야 수아 애미도 새 삶을 사는 거야. 우리 아들 그리 된 순간부터 우리 이젠 남남인 거야. 수아 애미도 새 인생 살아야지. 시아버님께서 호통까지 치셨어요. 아버님, 가끔 연락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끔 연락? 그게 될 거 같니?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안달복달하던 네가 그게 될 거 같아? 이럴 땐 차라리 네가 우리 자식들처럼 인정머리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구나. 암튼 우린 다음 달 중으로 이사 갈 거니까 너도 잘 살아. 우린 이제 남남인 거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정말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신우이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시부모님을 찾아 헤매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린 채 사라졌어요. 그게 벌써 오래전의 일이네요. 그 뒤 저는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얼마 뒤 손주까지 안겨줬거든요. 손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가 자식보다 더 예쁘다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딸 부부가 맞벌이를 했기에 제가 손주를 봐주는 일이 많아서 더욱 손주에게 정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안사돈도 오래전 박가사돈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위랑 단둘이 살았었기에 우리 둘은 닮은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랬기에 서로 말도 잘 통했고 주변에서는 우리 둘이 친자매인 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딸이 결혼하고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안사돈이었으니까요. 안사돈은 순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네 알겠어요 라는 말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 참 못해 처먹었었는데 그런 딸을 보면서도 안사돈은 그래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할 뿐이었거든요. 그런 안사돈과 제가 살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 다 엄마 알기를 집안일이나 도와주고 애를 봐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취급했으니까요. 딸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과 제가 손주를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딸과 사위는 말 그대로 손주만 낳았을 뿐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까지 모두 안사돈과 저의 몫이었고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 것도 우리 둘이 다 했으니까요. 하물며 주말에도 딸과 사위는 손주를 챙기지도 않은 채 여행을 다니거나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안사돈과 제가 일이 있으면 딸과 사위에게 부탁을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기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어디 좀 다녀올까 하는데 니들이 민석이 좀 보렴. 우리도 바람 좀 쐴 겸 트로트 가수 콘서트 좀 보러 갈까 해. 제가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마 바람은 이 앞 공원에 가서 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 늙어서 콘서트는 무슨 콘서트야. 그냥 이 앞 공원에나 가. 콘서트 가봤자 사람만 많아서 복잡하고 머리만 울린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말에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취소해. 맞아요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이미 약속 잡아놔서 어쩔 수가 없어요. 딸과 사위는 닮은 구석이 참 많았는데요. 싸가지가 없는 것은 쌍둥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꼭 닮아 있었어요. 하긴 똑같이 생겨먹었으니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난 거겠죠. 지나간 일을 생각하니 또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르네요. 하지만 우리는 딸과 사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오로지 자식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안사돈과 저는 꾹 참았습니다. 엄마 우리 퇴근하고 보쌈 먹고 싶은데 보쌈 좀 만들어놔. 엄마 지금 피곤해서 그거 만들 힘도 없어. 그냥 올 때 사오던지 아니면 배달시켜 먹어. 하루 종일 육아의 살림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제가 딸을 조용히 타일렀어요. 엄마 힘들면 어머님한테 하라고 하면 되잖아. 사먹는 건 맛없단 말이야. 야, 네 시어머니도 종일 애 보느라 힘들어. 우리가 무슨 베이비시터랑 가사 도우미냐? 그 사람들은 일하고 돈이라도 받지. 우린 돈도 못 받고 이게 뭔 고생이야. 우리도 힘들어서 못하니까 니들이 사먹던지 마음대로 해. 알았어. 사가면 되잖아. 그거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진짜 짜증나. 잔뜩 화가 난 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돈 왜 그래요? 안사돈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것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일해주는 사람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하잖아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관도 아니네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돈만 그렇나요? 우리 아들도 만만치 않죠. 자식 하나 보고 애지중지 키우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제 잘못이 큽니다. 안사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도착한 딸과 사위를 보며 우리가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둘이 같이 집에 들어서던 사위의 손에 보쌈이 들려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우리를 본 척만 척하더니만 지들 방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둘만 보쌈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일 육아의 살림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를 보며 최소한 먹어보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니들만 입이고 우린 조댕이냐? 종일 애보고 살림한 우리한테 먹어보란 말 한마디도 못하냐? 제가 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까 엄마랑 어머님 먹는다는 말 없었잖아. 그럼 더 사오라고 하지 그랬어. 딱 2인분만 사와서 안 돼. 딸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안 먹는다 안 먹어. 니들끼리 많이 처먹어. 사올 때 좀 더 사와서 같이 먹으면 좀 좋아. 참 인정머리 하고는. 엄마 오늘따라 왜 자꾸 신경질이야. 그럼 와서 먹던지. 됐다. 우린 이만 갈 테니까 니들끼리 실컷 처먹어. 우리도 가서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제가 안 사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엄마 민석이도 데려가야지. 그 와중에 딸이 손주를 데려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니들 자식 니들이 봐.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지금 말하면 어떡해. 딸이 다시 신경질을 부렸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민석이 좀 데리고 가. 사이가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안사돈도 지금 안 되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일세. 제가 사위의 말을 무시한 채 안사돈을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사돈 괜찮을까요? 안사돈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지 않으면요. 둘 다 아주 인간 말종입니다. 진짜 가면 갈수록 이런 개차반들이 없네요. 그렇게 안사돈과 저는 가까운 소고기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 먹읍시다. 사돈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럴까요? 소고기 좋죠. 그래도 안사돈이 이렇게 든든하게 제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 혼자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순간 안사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안사돈이 제게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사돈은 절대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안사돈도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쌓인 게 많긴 했겠죠. 그렇게 우리는 소고기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안사돈이 눈물을 흘리지 뭡니까? 사돈 왜 그래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봅니다. 안사돈이 맥주까지 들이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둘 다 자식만 보고 살았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도 딸과 사이가 열뻗치게 하는 날이면 둘이 같이 한 잔씩 하면서 그냥저냥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기에 우리와 딸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씩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안사돈과 제가 화가 나서 시위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말에 손주를 못 봐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 주 일요일 날 안사돈과 둘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돈, 치킨에는 맥주 아니겠어요? 우리도 맥주 같이 먹을까요? 치킨을 먹던 제가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맥주요? 그래도 지금 벌건 대낮인데 낮술은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고 하던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고 사돈, 우리한테 애미가 있습니까? 애비가 있습니까? 좀 못 알아보면 어떻소? 우리도 그런 휴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제가 안사돈을 꼬셨어요. 그럼 그럴까요? 하긴 뭐 둘이 왼종일 집에만 있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그럼 그러지요. 그렇게 제가 맥주와 소주를 사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돈, 소주는 왜 샀어요? 안사돈이 놀라서 제게 물었어요. 사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맥주랑 소주를 섞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우리도 그거 한번 만들어 먹어봅시다. 내가 만드는 법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제 말에 안사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잠시 뒤 제가 소맥을 만들어서 안사돈에게 건네줬는데요. 이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괜찮은데요?
맛을 본 안사돈이 활짝 웃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요. 그렇게 안사돈과 저는 꽤 많은 양의 소맥을 마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뒤 우리는 거실에 대자로 뻗어서 다음날까지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엄마! 어머님!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시계를 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으니까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째! 사돈 일어나봐요. 큰일 났네. 제가 안사돈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급히 문을 열었는데요. 엄마,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야, 어머님도 여기 계셨던 거야? 요즘 두 분이 왜 이러는 거야? 우선 민석이 좀 받아봐. 나 지금 가도 지각이란 말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며 딸이 손주를 우리에게 맡긴 채 서둘러 출근을 했어요. 사돈, 우리 어제 얼마나 마신 겁니까? 글쎄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둘이서 마주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간혹가다 소맥을 마시며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안사돈이 사돈, 내가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사돈이랑 민석이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오늘은 병원 좀 갔다가 집에 있을게요. 하루만 사돈이 민석이 좀 봐주실래요? 안사돈이 잔뜩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괜찮다 받아요. 근데 어디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병원은 꼭 가봐야 합니다. 우리 나이 때는 특히 건강관리 잘해야 해요. 저도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애들 들어오면 바로 집에 가서 일찍 쉴까 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 혼자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딸과 사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퇴근하고 바로 속초 내려갈 거거든? 갔다가 일요일날 올라올게. 뭐? 속초는 갑자기 왜 가? 아침까지도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요즘 기분도 안 좋고 해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려고. 수아야,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오면 안 되겠니?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며칠 전부터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기에 제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안 돼. 벌써 숙소 다 예약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프면 시어머니한테 민석이 보라고 하면 되잖아. 네 시어머니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 그러니까 오늘만 일찍 들어와. 지금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안 돼 엄마. 이미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절대 안 돼. 거실 TV 서랍장에 보면 종합감기약 있을 거야. 그거 먹고 있으면 되잖아. 딸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랍장 안에서 종합감기약을 찾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어질어질하면서 현기증이 나더니 구토까지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안다고 뭔가 단단히 탈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수아야, 지금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집에 바로 와. 지금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제가 딸에게 힘겹게 말했어요. 엄마, 안 된다니까 자꾸 왜 그래. 우리 지금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고속도로 탔어. 못 돌아가. 넌 지금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오늘따라 왜 그래. 그냥 좀 누워있으면 되잖아. 나 바쁘니까 전화 못 받아. 딸이 다시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정조차 뚝 떨어졌던 것이 말이죠. 그 뒤 몸은 더욱 안 좋아졌고 결국 제가 안사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사돈, 정말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힘겹게 말을 하던 제가 휴대폰을 놓쳤어요. 사돈,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마도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요. 안사돈의 말에 의하면 중간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급히 119에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간의 폐렴 증세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다 종합감기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밥을 조금 먹었던 것까지 얹히면서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안사돈과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안사돈이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사돈이 잘못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아직도 손발이 떨리네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하지 왜 그랬어요? 안사돈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사돈도 몸이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미안한 마음에 제가 안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난 이제 사돈 없이는 못 산단 말입니다. 안사돈이 다시 통곡을 했어요. 눈물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 것인지 안사돈의 얼굴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애들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안사돈을 바라봤는데요. 말도 마세요. 둘 다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싹퉁바가지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둘 다 아주 가만 안 둘 참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안사돈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다가 안사돈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신발을 짝짝으로 신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돈, 신발이 왜 그래요? 말도 마세요. 사돈 전화 받고 민석이 급히 옆집에 부탁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신발이 이 지경인지도 몰랐지 뭡니까? 어쩐지 계속 쩔뚝거려지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이렇게 신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딸과 사이가 병원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린 이렇게 아픈지 몰랐지. 그럼 많이 아프다고 말을 했어야지.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만약 그때 그 순간 딸과 사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며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안사돈과 저는 180도로 돌변했으니까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착하디 착한 안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이 정도로 키웠으면 부모 도리는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할 만큼 했죠. 제가 씁쓸한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도 이젠 우리 인생 삽시다. 네? 우리 인생이요? 제가 놀라서 다시 안사돈을 바라봤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 뒤트닥거리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참에 자식들과 인연을 끊읍시다. 사돈도 이번에 저 둘이 하는 행동 봤잖아요.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사람이라면 저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안사돈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안사돈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 119에 실려가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압니까? 우리 둘이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소맥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고 삽시다. 안사돈이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안사돈 소원이라던 그것도 하나 살까요? 제 소원이요? 네, 사돈이 그렇게 소원이라던 그 캠핑카요. 전에 소맥 마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바닷가에 캠핑카 세워두고 별도 세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요. 그치만 캠핑카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안사돈이 걱정스레 바라봤어요. 사돈, 우리가 돈이 없기랍니까? 가오가 없기랍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질러봅시다. 그 뒤에 우리는 캠핑카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어쩌죠? 안사돈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운전면허는 제가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이번 참에 사돈도 운전면허 땁시다. 그거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도로 연수를 좀 해야겠네요. 장롱면허라서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안사돈은 부랴부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했고 저는 운전연수를 시작했어요. 사돈, 필기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 안사돈이 울상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책을 봤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세요. 제가 옆에서 안사돈을 도왔고 안사돈은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때의 기분은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딸과 사위 몰래 철저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쪽 집을 처분했고 몇 달을 알아보다가 결국 캠핑카를 샀습니다. 캠핑카를 보며 안사돈이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좋네요. 집이 따로 없어요. 바닷가에 차 세워놓고 소맥에 치킨 먹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안사돈이 마치 아이처럼 활짝 웃었어요. 우리는 나름 몇 달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과 사이에게 어찌나 실망만 했던지 아쉬운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키운 손주가 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주말 새벽 캠핑카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둘 다 휴대폰까지 꺼버렸기에 딸과 사이가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나중에 안사돈 집과 우리 집까지 다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고 둘이 더욱 혼비백산했지만 우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둘 다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거든요. 그러한 사실에 딸이 큰 충격을 받은 채 우리 친정오빠, 그러니까 딸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찾아간 모양인데요. 외삼촌,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집까지 다 팔고 도망갔어요. 외삼촌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딸이 따져 물었다는데요. 내가 알긴 어떻게 알아? 한 달 전엔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네 엄마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더니 너랑 네 남편한테 다시는 찾지 말라고 전해달라고만 했어. 전화가 왔으면 전화번호 있을 거잖아요.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한 달 뒤에 남편 친구 부부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딸이 소리까지 치면서 말했다는데요. 번호가 어딨어. 공중전화로 했더만. 나도 그거밖에 몰라. 그리고 네 엄마가 한마디 더 했는데 니들 살고 있는 집 그건 우선은 그냥 두는데 그 명의가 네 엄마 거라며. 조만간 그것도 다 처분할 생각이니까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집 비우란다. 내가 보기에 네 엄마 진심인 것 같아. 아니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나 같아서 그래서 이거 사. 내가 들어보니 너 네 엄마 병원 응급실 실려간 뒤에도 민석이 맡기고 맨날 싸돌아다녔더구나.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냐? 네 엄마가 네 아빠 그렇게 되고 재혼도 안 하고 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리 아나무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같았으면 깃방망이를 10번도 더 날렸을 거다. 외삼촌은 엄마 번호 알잖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진짜 모른다니까. 거기다 그때 전화 오고 여지껏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네 엄마 목소리가 아주 좋아 보이더구나. 그 말에 딸이 안절부절 못했다고 하는데요. 안사돈과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 여행 중인데요. 안사돈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행 중에 백화점에 들러서 옷도 몇 벌씩 쫙 빼입었는데요. 둘 다 요즘 최신 유행하는 선글라스에 우아하게 꽃무늬가 새겨진 스카프도 하나씩 샀습니다. 거기다 사돈은 빨간색 자켓, 그리고 저는 트렌치코트까지 사서 멋스럽게 차려입었답니다. 사돈, 빨간색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내가 이 빨간색 자켓을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우리 아들이 요란스럽게 무슨 빨간색을 사냐고 해서 한 번도 못 입어봤었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사돈,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못 갔던 그 트로트 콘서트도 이참에 쫙 빼입고 한번 갑시다. 콘서트요? 좋죠. 이제 남는 게 시간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다니다 힘들면 예쁜 펜션에 들러서 쉬어가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진작에 이리 살 것을 왜 그리도 아등바등 산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둘이서 같이 살 집을 하나 받은 곳이 있는데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둘이 가진 돈으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답니다. 비록 사돈지간이긴 하지만 자매처럼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는 공중전화로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네가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내가 몰래 가서 보니 둘이 아주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더구나. 그러니까 넌 앞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 나도 너 보면서 느낀 게 참 많다. 우리도 막내딸 결혼만 시키면 아내랑 나도 동생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동생이 내 인생 롤모델이야. 아내가 동생 보면서 느낀 게 많다 하더라고. 자식들이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즐기면서 살 생각이야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낸 이유는 혹시나 안사돈이나 저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내려놔도 되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자식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